절권도를 창시했으며 쿵푸 영화의 전설로 평가받고 있는 이소룡,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경공술과 뛰어난 무공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무린 고수들, 모두 쿵푸와 무협 영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들인데요. 놀랍게도 마블 코믹스에도 이런 존재를 떠올리게 만드는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쿵푸 마스터인 상치부터 뛰어난 무술 실력과 용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 피스트, 그리고 최근 마블 코믹스가 중국과 손을 잡고 만든 에어로와 소드 마스터란 캐릭터가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마블 스튜디오는 최초로 아시아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캐릭터가 상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이언 피스트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이미 폭망하긴 했지만, 상치라는 캐릭터는 드라마가 아닌 영화로 제작된다는 점과 지금껏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히어로 영화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치라는 캐릭터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치는 이소룡과 무협 영화에 나오는 무린 고수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원작에서 어벤져스로 활약하고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1대 어벤져스가 사라진 이 시점에 더더욱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원작에서 상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상치를 둘러싼 중국인들의 갈등과 만다린과 상치의 이해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무협 영화와 마블 코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치는 강력한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푸만추의 아들로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났는데요. 상치의 기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푸만추라는 인물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대표 국가였던 중국인들을 신비롭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 작품에서 중국인들을 공포의 존재로 묘사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푸만추죠. 푸만추는 영국의 작가 섹스 로머의 소설에 처음 등장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푸만추는 서양의 범죄자 리펜 같은 악당들을 간단하게 제압할 정도로 매우 무시무시한 악당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귀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악당들과는 달리 몰락해버린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얻으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설사 죽임을 당했더라도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려지는 푸만추는 공포의 대명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푸만추는 각종 소설과 영화, 만화책 등에 등장하면서 유럽의 대표 악당으로 군림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푸만추라는 캐릭터가 애초에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중국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캐릭터였기 때문에 영화 상치가 제작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중국인들은 푸만추라는 캐릭터는 중국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만약 푸만추와 마블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돌체앤 가바나의 사례처럼 마블은 중국 시장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 아이언맨에서 만다린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만다린은 원작처럼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꼭두각시에 불과한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쉬움을 많이 남긴 캐릭터였죠. 하지만 최근 상치의 영화가 확정되면서 만다린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만다린의 모티브가 바로 푸만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마블 코믹스에는 만다린 말고도 푸만추라는 캐릭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치가 만다린의 아들로 등장할지 아니면 원작처럼 푸만추라는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할지는 영화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죠. 이제 상치의 기원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며 거대한 범죄 집단을 이끌고 있던 푸만추는 유전적으로 우월한 미국인 여성을 선택하여 상치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상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수많은 교관들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19세에 이미 최정상급의 쿵푸 실력을 얻게 되죠. 그러자 푸만추는 매우 흡족해하며 상치에게 암살 임무를 주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선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상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거대한 범죄 집단의 두목이자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치는 씻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죠. 그리고 상치는 이때부터 아버지의 수많은 계획들을 막으면서 점차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푸만추는 10년에 한 번씩 불로불사의 영약을 마시면서 젊음을 유지해 왔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불로불사의 영약이 효용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서 그는 급격하게 늙어버리죠.
그러자 푸만추는 다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치의 피를 마시려고 했는데요. 이때 상치가 방해를 하면서 푸만추는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치는 아버지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한동안 어부의 삶을 살게 되죠. 참고로 푸만추라는 캐릭터는 전 세계가 쿵푸에 열광하던 1970년대에 마블 코믹스가 영국의 소설가 섹스 로머에게 라이센스를 사들이면서 만화책에 등장시킨 인물인데요. 얼마 후 푸만추의 라이센스가 끝나면서 이렇게 만화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상치는 1970년대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브루스 리의 얼굴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백인이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100% 아시아인이 아닌 인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곤 해도 대부분의 아시아 캐릭터가 혼혈로 그려지는 걸로 봐선 아직도 이런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히어로의 대부분이 유럽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잘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들을 탄생시킨 것일지도 모르고요. 참고로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로 유명한 히어로는 실크와 아마데우스 조가 있습니다. 아무튼 푸만추의 라이센스 기간이 끝나면서 푸만추와 수많은 조형 캐릭터들이 마블 세계관에서 사라지고 상치만 남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상치 또한 마블 세계관에서 중요한 캐릭터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치는 11화가 일어나는 동안 초인 등록 법안을 찬성하는 편에 서서 싸웠으며 이후 스파이더맨과 데어데블, 아이언 피스트 등과 함께 싸우면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했고 이후 스파이더맨의 무술 스승으로 활동하다가 아이언맨의 추천으로 어벤져스의 멤버가 되는데요. 만약 이 설정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다면 상치 역시 어벤져스의 멤버가 될 수 있겠죠. 상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술을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쿵푸의 대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치는 칼과 도끼, 망치, 봉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무기 마스터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 무기가 되죠. 또한 상치는 어렸을 때부터 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혈도를 찍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총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던진 무기도 잡아서 바로 던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가, 전술, 총기류에도 능숙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또한 동양 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무협 영화에 등장하는 무링고수를 연상시키는데요. 이후 우주 방사선의 영향으로 분신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닌자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상치는 어벤져스가 되면서 아이언맨에게 한 쌍의 리펄서 쌍절곤을 선물로 받는데요. 마블이 1970년대 무협풍 캐릭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영화로 만든다고 한 것으로 봐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쿵푸 캐릭터가 드디어 마블에도 탄생할 것 같네요. 제발 상치만큼은 아이언 피스트처럼 허접한 캐릭터가 아니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